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KB금융지주 50만원, 현대자동차 100만원이 넘어설 때까지 함께할 투자자의 모임. 작년 3월 세계 주식시장은 큰 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1단계 상승 과정인 준비 과정을 완성하였지만 지난 2월 준비 과정이 무산되는 하락 과정을 맞았다. 그렇지만 지난 4월 7일 이후에 일괄 반등의 시기 놀라운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세계 주식시장 전반은 또 다시 큰 장을 만들 준비 과정을 완성한 상태다. 현재의 위치에서는 큰 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만 갖추면 언제든 출발할 수 있는 상태이고 출발하면 세계 주식시장은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시장 흐름이 추세적인 상승 의지를 드러낸 것에서 벗어나 실제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되고 세계 경제 또한 본격적 회복세로 전환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큰 장을 출발시킬 수 있는 여건인데 2021년 초반 준비 과정을 완성하였을 적에는 물가 문제로 인하여 출발하지 못하였다. 물가 상승세가 가파른 상태에 놓여 있을 적에는 물가를 제대로 잡기 이전에는 어떤 형태의 강한 상승 과정도 만들어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물가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충격적인 방식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고 세계 주식시장 또한 큰 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작년 3월에는 물가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준비 과정 또한 새롭게 완성하였는데 다른 장애가 불거져 나왔다. 새로운 장애로 등장한 미중 간의 문제는 금융주의 상승 구도를 가동시키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과제에 속하므로 오늘은 이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작년 9월 세계 주식시장에서 금융주의 상승 구도로 큰 장이 들어서면 중국 시장 또한 금융주를 전면에 내세워 유동성 장세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 증시를 대표하는 상해종합지수는 2014년 7월 150%에 달하는 유동성 장세가 발생하고 난 후 10년 넘게 어떤 형태의 큰 장도 발생한 적이 없다. 2014년 이후 최근까지 중국 경제는 고도 성장을 지속하였음에도 이 과정에 큰 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한 것이다. 참고로 2014년 중국의 1인당 GDP는 달러 기준으로 8,000달러에 불과하였지만 2024년에는 13,500달러 수준으로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런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큰 장이 발생하지 못한 것은 지독한 수급상의 불균형으로 인한 것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는 격언이 있는데 수급상의 불균형을 이룰 경우 큰 장의 발생은 구조적으로 어렵다. 중국 시장에서 겪고 있는 수급상의 불균형은 2015년 이후 더욱 악화된 까닭으로 중국 스스로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수급상의 문제를 해소하려면 강력한 매수 세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야만 하는데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것 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2014년 11월 중국의 금융당국은 5% 수준의 자본시장을 개방하여 수급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소하면서 150%의 유동성 장세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유동성 장세는 일시적인 큰 장에 불과하여 유동성 장세가 마감하면 상승 이전으로 되돌아가므로 상해종합지수는 상승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 바 있다. 이후 수급상의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고 현재의 위치에서 2014년 수준의 유동성 장세를 만들려면 자본시장의 추가 개방폭이 20% 전후는 필요한 상태다. 작년 9월 상해종합지수에서 유동성 장세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그 이면에는 자본시장을 추가 개방하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전혀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상해종합지수에서 이런 상승시도가 나타나므로 금융주의 상승구도를 가동시키겠다는 상승시도는 멈출 수밖에 없었다. 미국에서 금융주의 상승구도를 가동시키면 중국 또한 금융주를 전면에 내세워 강력한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내겠다는 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에서 금융주의 상승구도를 먼저 가동시킬 경우 중국은 자본시장의 개방폭을 10% 이내로 원하는 강도의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을 오랫동안 압박하여온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서 최대한의 개방폭을 원할 수밖에 없어 시도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 2018년 2월 미중 무역전쟁의 발발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중국의 자본시장을 완전 개방시키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2018년 2월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하고 난 후 2019년 초반 실무진에서 협상을 마무리 짓고서 5월 초순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무산된 바 있다. 바로 이 시기인 2009년 4월 상해종합지수는 3200포인트 전후에 머물고 있었고 나스닥 시장은 8100포인트 전후에서 머물고 있었다. 2007년 10월 상해종합지수는 6000포인트 전후, 나스닥 시장은 2800포인트 전후에 놓여있을 적에 중국 당국은 자본시장의 개방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자본시장의 개방을 국부유출로 판단한 중국 당국이 중국의 자본시장이 과다하게 저평가되었다는 판단으로 거부하였던 것이다. 당시 기준으로 양시장의 가치를 단순 비교하면 나스닥 시장 2주 넘게 팔아야만 상해종합지수 한 주를 살 수 있을 정도였는데 개방을 거부하였다. 그런데 2019년 5월에는 나스닥 시장 한 주만으로 상해종합지수 2주 넘게 살 수 있어 2007년에 비하여 상해종합지수의 가치는 아주 크게 떨어졌다. 2019년 정상회담에서談判이 무산되고 미중 무역전쟁은 계속되면서 현재 나스닥 시장은 21,000포인트, 상해종합지수는 3,600포인트에서 머물고 있다. 현재의 위치에서 보면 나스닥 시장에서 한 주를 팔면 상해종합지수 6주 가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가치 격차는 더욱 벌어진 상태에 놓여 있다. 미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가 계속되고 수급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상해종합지수는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밖에 없다. 작년 5월 이후부터 9월까지 중국 시장에서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타난 것도 바로 이런 하락 압력으로 인한 것인데 작년 9월 반전 흐름이 나타났다. 반전 흐름은 자본시장을 추가 개방을 해서라도 2014년 7월 이후와 같은 강력한 유동성 장세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오래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 내부 시스템의 문제로 위기설이 불거져 나오게 되어 있다. 또한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 15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 실제 위기 상황에 진입한 상태이고 이 경우 중국 당국의 어떤 조치도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상해종합지수는 빠른 속도로 1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서 98년 우리 경제와 같은 위기가 현실로 된다. 주식시장의 흐름은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만큼 결사 방어 의지를 갖지 않으면 상해종합지수가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런 점에서 상해종합지수 3000포인트를 우선 결사적으로 막아내려 노력해왔고 2500포인트에 접근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작년 9월 상해종합지수에서 연속 급등세로 단숨에 3600포인트를 넘어서는 상승 과정이 나타난 배경은 이런 특단의 조치가 주된 상승 동력이었다. 여기에서 특단의 조치는 2014년과 같이 자본시장을 추가 개방하더라도 향후 강력한 유동성 장세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을 의미한다. 오래전 중국에서는 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수단이 있어 실제 위기로 나아갈 가능성이 낮다고 하였는데 자본시장 개방이라는 조치가 이 수단에 해당된다. 작년 9월 상해종합지수에서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므로 세계 주식시장의 금융주 상승구도의 가동시도는 멈출 수밖에 없었다. 중국 시장 또한 세계 금융주의 상승구도가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만 자본시장을 개방할 경우 유동성 장세를 제대로 만들지 못함으로 박스권에 있다. 작년 9월 이후 금융주의 상승구도를 가동시키는 상승시도는 멈추게 되었고 중국 또한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내는 상승시도 또한 멈춘 상태다. 작년 10월 이후 미국은 이 기회에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폭을 최대한 확대하려 노력 중이고 중국은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려고 노력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문제를 보다 유리하게 몰아가려고 하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 점은 여타 국가들은 시한 내에 타결을 보지 않을 경우 가차없이 추가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중국에 대하여는 특별 대우를 하는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중국과의 관세 협상의 기한은 8월 12일인데 조건 없이 협상 시한을 3개월 연장하므로 미중 협상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 중임을 보여주고 있다. 미중 간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상해종합지수를 통해 먼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말씀드려왔는데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정해진 기한 내에 타결되지 못하므로 1차 출발 시도에서 특별한 강세를 보여준 우리 시장은 보다 큰 부담에 시달리고 있지만 흐름은 순조로운 상태다.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의 기한을 3개월 뒤로 미루었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시장 흐름으로 보면 중도에 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편이다. 한번 따로 설명드릴 계획으로 있지만 중국이 자본시장을 추가 개방하겠다고 발표를 하면 기술주는 큰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오래전부터 기술주를 이끈 집단들은 기술주를 매도한 자금으로 중국의 우량주를 매집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이를 실천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주의 상승구도는 가동되고 기술주는 강한 매도세로 뒤로 물러서면서 세계 주식시장 전반은 안정된 모습으로 주도주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미중 간의 협상에 진전을 보이게 되면 금융주의 상승구도를 가동시키려는 2차 시도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차분히 이런 모습을 기다려봐야 하겠다.